안녕하십니까. 전국의 행정법 수험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손해배상 손실보상, 즉 손해전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후적 우리가 이법 배상 그런 제도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좀 어려운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수용적 침해 이론이 되겠습니다. 수용적 침해 이론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침해 이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용이라는 것은 뭐 적법한 처분이다 우리가 배웠죠. 적법 처분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수용적이 들어가면은 적법 처분일 수도 있고 위법 처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과실 처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과실 처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수용적 침해를 보면은 요건 뭐냐면 적법한 행정작용을 통해서 이용적 그 다음에 비이용적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수용적 침해라고 합니다. 수용적 침해. 자, 이 수용적 침해로는 자 수용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이 적법하고 그 다음에 비이용적입니다. 비이용적. 유형이 이제 나눠져 있지 않다는 얘기죠.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어떤 인근에 자 이겁니다. 어떤 인근에 어떤 공용 수용이 됐죠. 수용이 되면은 사업 시행자가 어떤 이 토지를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쪽에 이제 개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어떤 음식점이 잘 안 되죠. 이 분진이라든가 소리 때문에 이 영업이 잘 안 되는 영업 손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수용적 침해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수용적 침해 이론이 나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이것은 직접 손실이 될 수가 있지만 이때는 간접 손실이다 이렇게 파악이 되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알았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수용적 침해 이론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게 문제입니다. 자,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수용적 침해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수용적 침해 이론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국가는 파산할 수밖에 없다. 지금 여러분들 백신에 의해서 지금 사망자라든가 백신 부작용에 의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 상당히 많죠. 그러나 인과관계를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과관계 인정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는 파산 지경에 이르겠죠. 전 국민이 지금 1억 도수입니다. 1억 도수를 맞아야 되는데 70%니까 7천 도수입니다. 7천 도수를 우리가 맞아야 돼요. 7천 번을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몇 번 맞아야 됩니까? 1억 4천 번을 맞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수용적 침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생각할 게 뭐냐면 수용유사적 침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용유사적. 자, 수용적 침해론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수용유사적 침해론을 또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데요. 자, 이 수용유사적입니다. 수용유사적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걸 좀 조심해 주세요. 수용유사적 침해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수용적이었죠.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럼 수용유사적은 언제냐면 처분이 위법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무책한 겁니다. 무책. 책임이 없는 거죠. 위법하다는 것은 뭡니까? 전체 사회 질서에 반하는 그런 성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무책이다 그러면 뭡니까? 비난 가능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 책임이라고 있죠. 책임. 책임이라고 있는데 책임은 바로 이제 비난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비난 가능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인데 위법하고 무책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우리 행정법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보상 규정도 없습니다. 보상 요건에 충족이 안 됩니다. 따라서 규정이 없어요. 보상 규정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가 언제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판례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독일이라든가 외국에서는 말이죠. 상당히 이걸 이제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관습법상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문제. 자, 그리고 이제 이 수용유사적 침해 이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위법하다고 그랬잖아요. 원래는 수용에 해당할 때는 원래 적법해야 되는데 유사적일 때는 위법한 처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법을 적용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저 독일입니다. 독일. 이 독일에서 독일 이 판례가 나와 있는데요. 바로 자갈입니다. 자갈 채취 사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 자 지금 어떤 공사가 벌어졌다 또는 뭐 공사 말고 무슨 건축이 이루어졌다 이럴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잘 보십시오. 그거와 이제 연관해서 생각하는데 자갈 채취가 무슨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강바닥에 있는 자갈을 채취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바닥을 깊이 팠다고 칩니다. 자갈을 우리가 채취하려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렇게 되면은 이 물이 말이죠 유입량이 커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홍수가 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도 언론을 통해서 북한 어떻습니까? 북한 지금 이번에 이제 태풍 올라와가지고 쑥대밭이 됐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북한은 나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억지로 말이죠 이런 방파제라든가 이런 걸 억지로 만든 게 많습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 수로가 불안전적이에요. 이거와 관련해서 독일에서는 자갈을 이 채취한 사건에서는 이게 위법하다는 겁니다. 위법하고 그 다음에 무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벌할까? 그리고 행정법상 어떠한 보상을 해줄까? 이걸 연구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독일에서는 인정했습니다. 바로 수용 유사적 침해 해가지고. 근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이걸 인정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국가에서 돈이 너무 많이 나갑니다. 그렇죠? 제가 의명소송, 의명심판할 때 의명심판이 있지만 의명소송은 없다고 그랬죠.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이 법원에서 의무를 이행하라. 그렇죠? 이렇게 만약에 명령을 했다고 칩시다. 이런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은 행정청에서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모든 재산적 손해라든가 이 감수하는 게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무이행 소송은 없다고 그랬죠. 자, 의무이행 심판은 있지만 요건 있지만 의무이행 소송은 없습니다. 알았죠? 이런 것도 좀 여러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서는요, 이 수용 유사적 침해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여기서 따질 게 뭐냐면 이 경계 이론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분리 이론을 또 공부해야 됩니다. 이거 약간 내용은 뭐 비슷한 거지만 자, 그걸 좀 제가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이제 공부를 혼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런 이론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회적 제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 제약이 있고 이걸 뛰어넘는 게 있습니다. 뛰어넘는 거. 이럴 때 사회적 제약은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걸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럴 때는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제약과 그 다음에 공용침해, 사공이죠. 자, 이걸 좀 조심해 주세요. 여러분들 수험생들이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돼요. 뭐가 문제가 되느냐? 사회적 제약과 그 다음에 공용침해입니다. 그래서 사공, 암기를 좀 해 주십시오. 사공일 때 이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자, 이것은 뭐 경계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회적 제약이라든가 이 공용침해에 의해서 우리가 이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경계선에 있다. 이게 바로 이제 경계이론이 되겠습니다. 경계이론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분리이론은 뭐냐면 이 사회적 제약하고 그 다음에 공용침해가 이 분리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단지 관계가 있다고 만약에 억지로 꿰맞추려고 그러면은 이제 보상 결정, 보상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재산권 침해했다. 그럼 어떡합니까? 이 재산권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공 이렇게 공부를 해 주시고 분리이론에서는 보상 규정이 있어야만 우리가 된다. 만약에 없을 때는 우연이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분리론과 그 다음에 우리가 경계론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또 공부할 것은 희생보상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희생보상 청구권은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희생보상 청구권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지금 저 코로나 백신 사태가 지금 있잖아요. 백신 사태 때문에 백신을 맞고서 이제 사망한다든지 또는 뭐 신체적 어떤 침해가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죠. 바로 희생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백신을 접종했는데 어떤 신체적 문제가 발생했다. 그죠? 저도 이번에 이제 백신 맞고도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2차 화이자 맞고서 고생을 했는데 제 주변에 뭐 사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도 있고 엄청나게 지금 피해를 본 사람도 있고 대부분이 이 백신에 대해서 후유증이 조금씩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뭐 한 5일 정도 아주 맥을 못 쳤는데요. 이랬을 때 여기에 대한 국가에 대한 보상 청구권이 뭐냐? 바로 희생보상 청구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국가배상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손실보상 이 경우에는 뭐였습니까? 이 경우는 주로 재산적인 침해였죠. 근데 이 경우는 그게 아니고 생명, 신체라든가 명예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생명, 그 다음에 신체, 그 다음에 명예 이런 거를 침해받을 수 있죠. 특히 명예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명예를 침해받았다 그러면 헌법상 뭡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정보도 청구권이라든가 그죠?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뭐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고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욕죄 이런 거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형사 절차로 가면은 내가 경찰서라든가 검찰청에 자주 내가 출석을 해가지고 그것도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송사에 휘말리면 끝도 없어요. 그런 걸 여러분들도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백신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독감 같은 거 주사, 독감 예방 주사 있잖아요. 이런 거 맞고서 가끔 가다가 말이죠 유아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아 어린애들이 이 주사 맞고 와서 몇 시간 안에 죽는 애들도 있어요. 참 그거 딱하죠. 부모 입장에서는 분명히 어떤 예방적 측면에서 주사를 접종을 했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딱 보니까 애가 죽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떡할 것이냐. 이런 경우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아니면 뭐 국가가 직접 나서 가지고 이제 보상을 해줄 것인가 이 문제가 바로 희생보상 청구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특이 체질이에요. 사람이 겉으로 봐서 모르죠. 그런데 나중에 뭐 마취약을 했는데 마취가 안 껴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의료 과실이죠. 이번에 뭐 CCTV가 이제 의료 수술할 때 CCTV를 설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 상정이 돼 있습니다. 아직 통과됐는지 통과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뭐 상임위원회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수술 전 절차를 우리가 자세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그 수술하는 나체자 않습니까? 전나 상태에서 그 사람의 이제 프라이버시가 유출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희생보상 청구권은 전적으로 관습법에 의합니다. 관습법. 우리가 이제 관습법 그러면 어떤 사고라고 그랬죠?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확신. 법적 확신이 있으면 관습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누적돼 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이 이제 관습이 되고 사실이 관습이 되면 바로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법이 된다고 그랬죠. 법은 강제력 있는 불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립 요건에서는요,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공익을 침해한다 이런 얘기죠. 공익. 우리 행정법에서 이 공익을 침해하면 항상 국가 배상 또는 손실보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공익과 그 다음에 또 플러스 되는 게 뭡니까? 사정변경. 그죠? 항상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번에 군건 시험도 그렇고 지난번에 지방직 시험도 그렇고 국가직 시험에서도 두 가지입니다. 공익적 측면, 그 다음에 사정변경적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그죠? 이걸 접근하면은 아무리 행정법 조문이 있더라 하더라도 이것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랬죠. 항상 공익이 중요하고 얼마 전에 이제 아프간 사태가 있었잖아요. 아프간 사태 때문에 지금 우리 코리안 에어포스가 공군이 지금 카불로 갔습니다. 카불 가가지고 몇 명을 지금 태우고 오냐면 391명을 지금 태우고 올 겁니다. 391명. 알았죠? 되게 재밌습니다.
400명이 지원했습니다. 한국으로 갈래? 미국으로 갈래?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엔에 우리가 분담금이 있어요. 유엔 분담금이 우리나라가 몇이냐면 1.8 정도 될 거예요. 우리나라가 엄청난 거죠. 100에서 거의 2%쯤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물론 일본은 10%입니다. 10%. 미국은 거의 30%예요. 그 3분의 1이 미국이 분담하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라든가 어떤 의료, 봉사, 군사. 그렇죠. 이걸 지금 미국이 지금 말이죠. 되게 재미난 게 미국에 지금 여러분 생각할 때 미군이 지금 토탈 몇 명일 거로 봅니까? 미군이 150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미군 애들이 문제가 이제 150만 명인데 이 80만 명은 지금 미국 본토에 있어요. 미국 50개주 나눠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있는 게 뭐 캘리포니아라든가 텍사스주라든가 이쪽 경계 지역이죠. 이쪽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이 해외 주둔 병사가 많다는 겁니다. 70만 명.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자, 이 391명이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391명이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지금 백신을 맞았을까? 안 맞았다는 겁니다. 상당히 많죠. 지금 평택이라든가 아니면 오산 쪽에다가 이제 수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희생보상 청구권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걸 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 범위는 비재산적 범위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신적인 손해. 이것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자, 이 정신적인 손해가 더 문제입니다. 최근에 이 육체적인 병은 그래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병들게 되면 이게 참 골치 아파요. 그렇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뭐 자연인이 된다든지 또는 뭐 힐링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 가장 좋은 것은 이 정신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시죠? 바로 육체적 노동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에부터 육체적 노동에 의해서 자기가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노동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희생보상 청구권 인정할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역시나 인정하지 않고 있다. 왜 그래? 왜냐하면 인정하게 되면은 보상 금액을 누가 감당합니까? 우리나라 예산이 480조, 세입 예산, 세출 예산이 550조쯤 되죠? 이것은 세계 6위 정도 되는 겁니다. 지금 독일이 딱 요겁니다. 독일하고 한국하고 똑같아요. 군사력은 영국하고 한국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엄청난 나라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는 이제 국방이라든가 이쪽에서는 세계 10위 탑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국방 예산 얼마인 줄 아시죠? 42조 8천억 원입니다. 42조 8천억 원이면 얼마인 줄 아세요? 세계 6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거기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걸 알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결과 제거 청구권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결과 제거 청구권은 이번에 군문 시험에도 출제됐습니다. 자, 그런 것도 숙지해 주시고. 결과 제거 청구권은 어떤 공사가 있었는데, 이 공사에 대해서 이 공사를 진행하던 사람이 말이죠. 요 나머지 잔존물이라고 하죠. 잔존물을 정리하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보니까 이 건물을 탁 줬단 말이에요. 여기 도시를 줬습니다. 요즘에 신도시 많죠. 그런데 이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이 옆부분에다가 무슨 뭐 철근이라든가 쓰다 남은 무슨 뭐 시멘트라든가 무슨 뭐 자르다마는 뭐 석고라든가 여러 가지 부산물 놓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누가 쳐야 되느냐? 지방자치단체가 쳐야 되겠죠. 근데 지방자치단체가 치려면 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이 결과를 제거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과 제거 청구권인데 이번에 시험이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냐면 인과관계가 나왔어요. 자, 뭐냐면 이 건물을 짓는 것과 이 잔존물 있죠. 이 잔존물 방음이라고 합니다. 이거와 인과관계 있느냐? 인과관계 필요 없다는 것이 지금 다수견해입니다. 이게 나왔어요. 다수견에는 인과관계 필요 없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이 결과 제거 청구권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